6강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처음에 교환 법칙이죠.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랑 같다. 자, 증명하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이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원소로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이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서 좌우가 일치되는 걸 보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 넘어가도록 하죠.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랑 서로 같음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좌우 일치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다. 집합의 연산에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법칙으로 넘어갈까요? 네 번째는 흡수 법칙입니다. 자, 요거를 그리면, 자, 우리가 A 인터섹션 B 이렇게 그리면은 여러분 아다시피 가로 먼저 계산하면 이거를 계산하면 이거죠. 그 다음 집합 A랑 합집합 시켜주면 A 자기 자신으로 흡수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흡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 합집합 B 그려보시고요. 이렇게 A 합집합 B 그리면은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집합 A랑 교집합을 시키면 자기 자신 A가 나옴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이로 흡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억하는 방법은 요랑 다르죠? 그죠? 요랑 이게 교집합이면 요게 합집합. 자, 이게 합집합이면 이게 교집합. 그죠? 그 다음에 AA 같습니다. AA 같을 때 A로 흡수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또 역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드모르강 법칙입니다. 이 드모르강 법칙도 마찬가지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좌우가 일치됨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면 서로 일치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의 연산 법칙을 배웠죠.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집합, 요거와 같은 집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걸 좀 간단하게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역시 우리는 A-B, 요것은 A 인터섹션 B의 컴플리멘트예요. 요거 배웠잖아요. 요걸 이제 활용해서 우선 이 녀석부터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 바꿔볼까요? 요거는 다음과 같이 바꿔질 거예요. A 인터섹션에 자, 요곳에 여집합이니까 결국 뭐가 나오냐면 B-A의 자,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다시 쓰면 A 인터섹션에 자,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B 인터섹션에 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것도 역시 바꿨습니다. 자, B 인터섹션에 A 컴플리멘트의 컴플리멘트인데 A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웬만한 집합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지금 A 인터섹션 B 가로부터 계산하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랑 우리가 자, 교집합을 시켜라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 A 인터섹션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 시켜봤더니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아하, 요것을 우리는 A 인터섹션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이번에 이제 B-A는 B 인터섹션 A의 컴플리멘트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B 인터섹션 A, 그죠? 합집합. B 인터섹션 A의 컴플리멘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분 법칙 배웠지 않습니까? 분배 법칙, 배분 법칙 괜찮습니다. 용어 어느 걸 써도 자 B 자 인터섹션에 A 합집합에 A 자 여집합 요것을 우리가 분배해 놓은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끝나지 않았습니까?
집합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 시켜주면은 이게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B 인터섹션의 전체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집합하고 집합 B하고 교집합 시켜주면 자기 자신 B가 나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을 이렇게 가볍게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집합의 연산을 활용하는 문제를 살펴봤는데, 자, 역시 배분 법칙, 분배 법칙 활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B는 A 인터섹션 B의 컴플리멘트를 여러 차례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잘 이해했으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n개의 집합을 제시해 놓고요. K1 이상인 자연수에서 이 등식이 성립될 때 A20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A20을 A1하고 A2, A3 요 세 가지 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요. 다른 건 표현하면 안 되고요. 요 A1, A2, A3만 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K1부터 집어넣어 가지고 17까지 넣어야 이제 A20이 나올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출제자가 이것을 A1000 구하라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이걸 일일이 다 넣어서 17까지 누라는 게 아니라 추론하라 이런 게 이제 품고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K2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규칙을 만들어 보는 거죠. K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A4, 그죠? 요거는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 그죠? 이것은 A1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2를 또 집어넣으면 요거는 5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바뀌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을 보니까 전부 A1, A2, A3 이외에는 다른 걸로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 대신에 자, 요걸 집어넣는 거죠. 자, 이거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A3 자, 요와 같이 되겠죠? 요와 같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큰 무더기로 보세요. 자, 기호 같지 않습니까? 우선 교환 법칙, 요거랑 요거랑 교환하겠습니다. 서로 교환 법칙 가로 같은 거 쓰지 않고 바로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흡수 법칙 쓰려고 그래요. 지금 A 합집합에 A3 인터섹션 A2 이렇게 되고 합집합에 A2 인터섹션 A1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지 않습니까? 요거는 다르죠. 그럼 이 집합 관계없이 이거는 A3로 흡수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A3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집합 어떻게 될까요? A2 인터섹션 A1이 되는 거예요. 즉 A4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학생은 그냥 답 5번으로 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K3 넣을 때도 과연 똑같이 나오는가.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이게 6이고, 그죠? 이거, 요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속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A5라는 녀석은 자, 이거였거든요. A4. 그럼 이걸 A4로 바꿔놓으면은 자, 이거 같죠? 요거 다르죠? 흡수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그냥 A4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알겠구나. 17까지 넣을 필요가 없겠구나. 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5번으로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추론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교환 법칙, 흡수 법칙, 이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집합의 연산 법칙, 아주 중요했던 연산 법칙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요 연산은 말이죠. 요렇게 정의한다는군요. 그럼 요걸 바꾸면 이제 드모르강 법칙 연습하는 거네요. x 합집합 y 요것의 여집합이죠. 요것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리기 편하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x 합집합 y의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두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말이죠.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죠. 뭐가? 요 기호가 그렇다는 얘기죠. 두 집합의 합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세모 B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랑 B랑 또 세모가 있네요. 이게 뭐가 되도록 하래요? 공집합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보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A, B로 한번 바꿔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를 A, 그죠? 이거를 만약에 B로 이렇게 둔다면 A 세모 B는 말이죠. 이 바깥 부분이에요. 지금 봤지만. 그래서 이걸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또 하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B를 보시면 되죠. 그럼 B는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B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이 두 녀석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란 말이에요.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자, 두 녀석을 합집합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녀석을 합집합 시키는 거예요. 합집합 시키면 자, 이 파란 부분이랑 그죠? 그 다음에 이 집합 B랑 합집합을 시켜주면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답이 되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의미를 살펴보니까 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에 뭐라고 그랬죠? 여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의 합집합이 여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녀석을 합집합 시켜놓고 그것의 여집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합집합 기호입니다. 이렇게 유니언.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서 의미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공집합이 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물론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공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A랑 B랑 같거나 A가 B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A는 B의 부분집합이 돼야 한다. 1번 그냥 끌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공집합이 돼야 되니까.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니까 문제 어렵지 않게 또 풀어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합의 문제가 우리가 배운 연산법칙이나 그 외에 좋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차집합,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전부 활용을 해도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실마리가 안 열린다. 그럴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시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간의 마지막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 시간에 배웠죠? 자, 첫 번째 교환법칙을 배웠습니다. 하나만 적어볼까요? 자, 이게 이제 교환법칙인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결합법칙을 배웠죠. 이렇게 해서 자, 결합법칙을 또 배웠는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배법칙 또는 자, 배분법칙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분배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 합집합 B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섹션에 그 다음에 A 합집합 C 이렇게 된다 그랬고 네 번째 흡수법칙이죠. 자, AA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다릅니다. 요건 같고요. 자, 이 집합 여기에는 어떤 집합이 와도 돼요. 그냥 무조건 A로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얼마든지 풀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T의 컴플리멘트 인터섹션에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에 T의 컴플리멘트다 그러면은 그냥 T의 컴플리멘트로 흡수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다시 한번 적으면 이건 다시 한번 적으면 교환법칙으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집합 B에 관계없이 요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건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t의 컴플리멘트로 흡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꿰면 시간을 단축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여유를 갖게 되죠.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예를 들어서 10문항을 푼다, 30문항을 푼다, 시간에 쫓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자, 드모르간 법칙이죠. 자, 이것은 A 컴플리멘트 인터섹션, B의 컴플리멘트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기본 연산 법칙과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집합 이론 이런 것들을 갖고 자, 실마리가 잘 안 열리면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서 이렇게 집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역시 또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7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